오늘 뭐 제가 많은 토론방에 들어가 봤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현재 시장 코스피 2100선 넘겼기 때문에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뵀는데 저희가 긴급 진단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 시장, 그래요. 코스피가 답이라면 그 안에서 주도 섹터는 무엇이고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나눠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도주입니다. 오늘 시장이 2100선을 정말 강하게 돌파하는 그 주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들이 캐리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대장은 대장인데 앞으로도 대장 역할을 제대로 해줄 거야. 그동안 좀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봐야 될지 점수로 한번 매겨주시죠. 네, 일단 점수는 85점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IT는 강해진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IT는 강해진다라면서 높은 85점을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네. 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두는 이제 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굉장히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경기 부양 쪽에서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강하게 나타나준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마이크론이 또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해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굉장히 좀 키워 나가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18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낸드 쪽에 대한 이런 강한 시그널들을 좀 제시를 해주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또 좀 아우러져 있고 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TV, 스마트폰, 5G 정말 다양하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뭐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또 디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뛰어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이제 또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7,000원 뭐 여기 42,000원대부터 이제 47,000원 사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사야 된다. 뭐 지금 이제 하반기 보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사실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나올 만큼도 많은 이제 주주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좀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55,000원에서 56,000원 사이에서는 한 번쯤은 이제 갭이 좀 메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들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은 뭐 1차 상승 정도가 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게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안 뽑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10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포인트를 보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매수를 해봐야 될지 전체적인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지금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 120선을 좀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부분 에서 조금 이제 갭을 메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요. 이 부분만 좀 안정적으로 당연히 지지가 나온다고 했을 땐 그 이상들 여기 갭도 메울 거고 이제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이제 1, 2, 3차 이제 반등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매물벽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당연히 뭐 전망 정도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이제 매수 단가 제가 잡았었던 단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했는데 일단 52,000원에서 53,2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은 보다 좀 안정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58,000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6,000원 부분에 좀 강하게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손절 라인 이제 47,500원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뭐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이제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SK 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삼성전자랑 좀 흐름이 다른 게 이제 이 120선을 좀 돌파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제 120선 안착하는지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요 상단 부분에 지금 갭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 좀 돌파를 할 때 오늘과 마찬가지로 좀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이 가장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84,000원부터 86,500원까지 분할 매수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분봉 보면은 장중에 한 번씩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분봉 체크하시면서 이제 매수 좀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10만 원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눌릴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기 때문에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 종목도 손절은 78,500원으로 좀 낮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 추세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두 종목 모두 다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셨던 동학 개미 운동 과연 승리로 끝나게 될지 그래도 좀 길게 보시면서 하반기 더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 섹터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꼽아 볼 수 있는데 이 바이오의 소중함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여실히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 이 종목들 더 갈 수 있을까요? 투자 점수는요? 투자 점수는 90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K바이오의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시장을 좀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 5점이나 더 높게 주셨어요. 90점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씩 떼어놓고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 기대가 컸어요. 정부에서도 치료제를 확실히 인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도 있고 국내 안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그 주인공은 셀트리온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일단 뭐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뭐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제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오늘 기사에 나왔죠.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이 좀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은 가지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진행 프로세스는 7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1단계가 좀 완료가 된 거고 이제 개월 수를 바탕으로 이제 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 8월 정도에는 임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관련된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상 결과에 따라서 사실 뭐 주가의 폭등은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지만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뭐 지금 뭐 이제 램시마나 뭐 트룩시마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이제 합병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이제 본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주가의 상방은 예시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바이오시밀러가 또 이제 몇 년 단위로 굉장히 좀 특허가 풀리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력해서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누가 치료제를 만들어도 결국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0만 원 선도 낮은 가격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뭐 CMO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 삼바가 굉장히 좀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5월까지 수주액을 보더라도 벌써 1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위탁 생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수주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주적인 부분에서도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또 뭐 자체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상방 가능성 이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가가 높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걱정, 또 특히 신고가를 갱신할 때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 계속 상승 이제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일 때는 현재 지금 실적과 지금 현재 따놓은 그런 수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이 더 확장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흐름들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차트로도 나오고 있는데 뭐 매출액이나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 접근해 보셔도 무방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둘 다 이제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한 종목만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세요. 사실 이제 만약에 한 종목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셀트리온의 손을 좀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네. 이제 그 이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벌써 전고점 다 돌파하고 이제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눌린 상태에서 이제 좀 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상승 그리고 과거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조금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또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화병 이슈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된 흐름들을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겠고 사실 뭐 이제 투룩시마나 허주마 부분이 좀 많이 불안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좀 잘 순항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뭐 이제 피아 주사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 이제 재료가 공개가 되고 그 관련된 흐름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약 두 종목 중에서 하나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마지막 주도 섹터 살펴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전까지는 이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이제 최근에 뭐 데이터 3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인해서 또 언택트 기조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잖아요. 솔직히 주인공은 나였어. 앞으로의 주인공도 이들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점수는 이 종목들도 85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85점이고요. 일단 모든 것에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무궁무진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도 섹터 모두 주도주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그럼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에는 미래를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리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부분에는 조금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자리를 밀어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좀 공생하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로도 퍼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성장력은 굉장히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하시는 거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부터 계속 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시선과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 부분이 이제 다시 실물 이런 소비 위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신사업을 할 때 가장 좋은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고객층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빠르게 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뭐 두 회사 모두 지금 금융 쪽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파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뭐 광고라든지 기대가 되는 사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 모두 다 사실 어떠한 사업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뭐 카카오나 뭐 삼성 같은 경우 뭐 에두 쪽에서도 뭐 협력 관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많은 회사들과 연계를 해서 새로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장점, 플랫폼이라는 이런 성장성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플랫폼이 굉장히 또 좋은 게 구독 경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번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정말 특이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점이 정말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성장성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뭐 사실 삼성이나 이런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
가족분들은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자리를 밀어내고 뭐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냥 상생하는 관계고 앞으로도 협력하면서 같이 서로 윈윈하고 파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가 거의 뭐 3% 육박하는 급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혼자 소외받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네. 두 종목 모두 비슷하게 한 3% 안팎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매수해 볼까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눌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자동차나 지금 이제 소비 관련된 뭐 조선주 좋은 이슈들이 나온 것들로 지금 수급이 좀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이런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21선을 좀 한번 이제 도달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만 원부터 23만 7천 원 라인까지 밴드로 조금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30만 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저는 다시 한번 갱신할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1만 7천 원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눌렸다가 이제 이평선 반등 나와서 좀 급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다만 이 부분이 이탈이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크게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는 좀 물량을 많이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도 이제 21선 좀 도달해 나가고 있는데 해당 종목도 21만 5천 원부터 22만 5천 원 라인까지 이제 뭐 몇 호가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매수 이제 단가가 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도 21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앞서 제시드린 이 눌림목 부분 한번까지 좀 매수 밴드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해당 종목도 신고가 다시 재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28만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 손절 라인 20만 원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가장 중요한 6가지 종목을 해결해 드렸어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도움 말씀 주신 하창원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